네, 안녕하세요. 아시아를 빛낸 책들, 오늘은 카스트의 철폐, 인도의 B.R. 암베드카르가 저술한 카스트의 철폐라는 책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역사학과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하고요. 인도 역사, 특히 근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카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었고, 카스트라는 주제는 특히 인도의 사회운동이라는 큰 주제와 더불어서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해 오던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암베드카르가 쓴 이 카스트의 철폐라는 주제의 책을 고른 이유는 카스트라는 것이 글쎄 아직도 전 학생들로부터 인도에 아직도 카스트가 있나요? 인도는 카스트 때문에 잘 될 것 같다가도 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고는 하는데, 그만큼 인도의 카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인도 하면은 그냥 거기 카스트 제도라는 되게 나쁜 제도가 있는 나라 아니야? 라는 이런 그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제가 그런 말에 대해서 쉽게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카스트라는 제도가 인도에 분명히 현존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한 면에서 간단하게 단답형의 대답을 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의 철폐라는 책은 실제로 본인이 그 카스트 제도 하에서 굉장히 억압당하고 평생 그 고충을 안고 살아왔고, 또 카스트 제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싸워왔던 어떤 카스트 운동가, 반카스트 운동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불가촉 천민이면서 반카스트 운동가가 인도의 발전을 위해서 카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려야 할 것인가, 카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하고 천착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본이나 오늘 제가 어떤 그 판본을 저본으로 해서 말씀드릴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책을 지은 암베드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그가 살았던 시대의 카스트 제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책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책이 가진 의미 같은 것들을 순서대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지금 여기 1930년, 원래 그러니까 원 제목, 번역되지 않은 원 제목은 Annihilation of Caste, 그냥 그 말 그대로 번역해서 카스트의 철폐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로는 불행히도 아직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 된 책인데 그러면은 인도 원본이 따로 있을까를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인도인이 쓴 책이지만 원본이 영어입니다. 인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식인들은 영어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학문적인 글쓰기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영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모국어보다 어쩌면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여전히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 사람들이 편안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또 부득불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암베드카르도 본인이 하층 카스트 출신이지만 또 지식인으로서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나중에는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영어로 저술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썼던 글은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글씨로 잣밭 또락 만달이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카스트 철폐 협회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모임을 갖는데 거기에 와서 의장으로서 참석해서 연설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의장 연설문으로서 작성했던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그림이 초판본의 이제 표지였다고 그러는데요. 이 초판본이고 1936년에 발간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원래는 요 잣바 토락 만달의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글인데, 하지만 결국은 연설이 되지 못했던 글이다라고 이렇게 표지에부터 쓰여져 있었죠. 1935년에 이 협회에서 안베드카르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청을 해서 연설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협회 측과 좀 약간의 분란이 생깁니다. 그 내용은 협회 측에서는 안베드카르가 의장 연설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도록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인쇄나 출판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원고가 필요하니까 자신들에게 원고를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안베드카르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출판을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 결국은 원고를 보내는데, 원고를 먼저 검토했던 그 협회 측 사람들이 이 내용이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우리 협회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우니 좀 수정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편지로 또 요청을 합니다. 이제 안베드카르는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의 서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안베드카르는 나는 여기에서 원고를 고쳐줄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협회 측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초청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취소됩니다. 이제 모임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글이 연설문으로서 준비됐다가 결국은 연설이 행해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안베드카르는 이 책을 자비로 출판해서 책으로 이제 이렇게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요 초판이 그래서 원래 1936년에 이 카스트 철폐 협회에 모임이 있기로 한 이제 그때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취소되고 직후에 책으로 펼쳐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936년 출판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 책이 몇 번의 개정 작업을 거쳐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세 번째 판, 1944년에 나온 세 번째 판을 저본으로 해서 저는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요 책은 지금 이제 Annihilation of Caste라는 요 원제는 그대로인데 뒤에 이제 부제가 게 됩니다. With a reply to Mahatma Gandhi. 이제 요 책이 안베드카르의 이 행해지지 못한 연설이 책으로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이 카스트 철폐 협회에서도 이 협회는 원래 상층 카스트를 중심으로 한 사회개혁 모임입니다. 제목을, 그러니까 협회 이름을 보셔도 카스트 철폐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그 당시에 펀잡 지역, 북인도 지역에서 유력했던 협회였고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는데 이제 그 협회에서 이제 이런 분란과 함께 결국은 모임이 취소되고 이게 또 안베드카르는 결국은 불협화음 끝에 또 개인 사비로 출판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사회개혁이나 카스트개혁의 당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 안베드카르의 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 읽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마하트마 간디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자신이 발간하는 잡지에다가 안베드카르의 이 카스트의 철폐라는 글에 대해서 반박문을 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박문과 그다음에 그 반박문에 대해서 안베드카르가 또 재반박을 하는데 그 내용, 물론 이제 그 반박문과 재반박은 서신의 형태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다른 일반 그 잡지에 게재되는 형식이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뒤에 부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1944년에 그 원래의 연설문, 그다음에 마하트마 간디의 반박문, 그다음에 안베드카르의 재반박문까지 부록으로 붙여서 세 번째 판이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요게 속표지를 보시면은 뒤에 마하트마 간디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뭐 이제 이게 오늘의 저본이지만 뭐 이거 이외에도 이
그 카스트의 철폐라는 책은 워낙에 카스트에 관한 한 인도에서는 굉장한 고전이라고 많이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프린트가 계속 나옵니다. 리프린트가 계속 나오다가 2016년에 리프린트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새 판이라고 할 수 있죠. 안베드카르는 이미 작고하고 없지만 이제 아룬다티 로이라는 널리 알려진 작가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운동가이기도 한데요. 아룬다티 로이가 서문을 쓰고 S 아난드라는 사람이 좀 주석을 달아서 이 카스트의 철폐가 다시 또 이제 새로운 형태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2016년 요 판이 우리가 인터넷에 보니까 좀 널리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아니라 앞서서 안베드카르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재판을 펴냈던 1944년 판 이제 요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책을 썼던 B.R. 안베드카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19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죠. 1891년이니까 19세기 말에 태어났다가 20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인도가 독립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작고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안베드카르라는 이름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데 이 사람 자신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마하르라는 카스트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국 그러니까 영영 인도군이죠. 영영 인도군에서 하급 장교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집이 좀 안정적인, 뭐 아주 부유하진 않았습니다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노력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딛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되어서 이후에 미국과 영국에서 뭐 컬럼비아 대학교라든지 이제 이런 유수한 대학교에서 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뭐 영국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해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귀국하자마자 바로다 왕국의 재정 담당관으로 근무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한테 장학금을 줬던 사람이 바로다 왕국의 그 지역의 그 지역 지배자, 지역 군주였기 때문에 그 처음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은 무조건 바로다 왕국으로 와서 일정 기간 이상 봉직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갔는데 거기서 오래 근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주변 사람들과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비서가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것을 거부해서 무조건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서류 뭉치를 둘둘 말아서 책상에 휙 던져준다든지 이런 것이 항상 다반사로 늘상 일어났었고, 왜냐하면 이제 불가촉 천민이니까 접촉하면은 그의 더러움이 나한테 옮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높은 카스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하다가 결국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천민이라는 신분을 감추고 그 지역에서 이제 집을 하나 얻어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우연히도 자기 지역에 있는 이 사람의 그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방문했다가 저 사람 천민인데 몰랐어요 라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때 이제 안베드카르는 출근하고 없었는데 집을 몽땅 다 싸가지고 방에서 다 집 밖으로 빼놓고 방문을 잠궈버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근하고 와보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서 살 집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근무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만두고 결국은 이제 봄베이로 와서 봄베이에서 대학 교수로 취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것을 오래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 역시 주변의 동료 교수들이 같은 동아리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은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중간에 이제 교수 휴게실에 가야 되는데 교수 휴게실에 가서 이제 좀 쉬려고 그러면은 높은 카스트에 속한 교수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 나가라.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더러움이 옮으니까 안 된다. 뭐 아니면은 뭐 같이 물을 마시는 것도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과대학에서도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법대 교수도 그만두고 나가서 이제 개인 변호사를 하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높은 수준, 그 당시에 뭐 미국의 박사, 그 다음에 영국 변호사면은 당대에 뭐 어떤 상층 카스트들도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그야말로 스펙을 갖추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타고 태어난 카스트 신분 때문에 결국은 사회에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가질 수가 없구나라고 통탄하면서 이렇게 많이 높은 교육을 받은 나조차도 이런데 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일반 다른 불가촉 천민은 과연 어떻겠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변호사업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언론 활동, 그러니까는 뭐 신문을 펴낸다든지 그다음에 교육기금을 만들어서 또 다른 불가촉 천민 학생들이 면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제 이런 사회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1930년대에는 정당 활동까지 하게 돼 나중에 정계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꾸준히 젊은 시절부터 했던 일은 식민정부에 대해서 하층 카스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뭐 거의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뭐 이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인도인들, 평균적인 인도인들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그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을 좀 신뢰하면서 일반 불가촉 천민들, 낮은 카스트의 그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통로로서 보통 안베드카르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변자 역할도 꾸준히 했었고, 독립 이후에는 이제 헌법초안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법학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다라는 것이 자기의 커리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헌법초안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실제로 인도공화국 헌법의 거의 대부분을 안베드카르의 손으로 초안을 잡는 이제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독립 이후에는 또 초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훌륭한 활동도 했지만 결국은 죽을 때까지 내가 그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굴레가 이 인도 사회에서는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실감하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고, 이 말년에 가서는 이 힌두교를 벗어나서 결국은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힌두교에 기원하고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도로서 내가 계속 살게 되는 이 이상은 결국 카스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길은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년에는 인도의 종교 중에서도 힌두교가 아니라 만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불교 같은 종교도 있으니 나는 힌두교가 아닌 불교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는 평등 종교인 불교도가 되겠다라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불교를 인도인들에게 좀 널리 펼치는 그런 활동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작스럽게 별세를 하게 되죠. 그것이 195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진 안베드카르라는 분이 썼던 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식민지 시대 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어떠했길래 안베드카르를 우리가 대표로서 봤지만 그렇게 그 개인을 억압하는 그런 제도였는가 정말로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는 그냥 보통 카스트라는 말로 그냥 한 가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보통 하지만 카스트라는 말이 원래 인도가 아니거든요. 인도가 아니라 원래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인도 쪽에 진출하면서 카스타라고 이 제도를 불렀다고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유럽에는 없는 그 사람의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자기네들끼리만의 어떤 사회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게 이제 포르투갈어로
순수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카스타라는 말로 그걸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혈통의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제도다라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스타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영국이 포르투갈보다는 영국 사람들이 늦게 들어와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이 카스타라는 것을 영어화해서 이제 카스트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카스트라는 말은 사실은 인도의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인도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스트라는 거는 그러면 인도에서는 뭐라고 불리느냐 하면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르나라는 제도가 있고요. 자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나 하면은 좀 큰 구분이에요. 아마도 이제 예전에 세계사 책에서 이런 거 이제 배우셨던 기억이 좀 나실 수도 있는데 브라만, 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런 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구분들이 바로 바르나 구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불가족 천민은 그러면 어디에 슈드라랑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고 슈드라 카스트는 따로 있고요. 슈드라 바르나는 따로 있고 이 슈드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슈드라보다 더 낮은 사람들 보고 우리가 그냥 흔히 불가촉 천민이라 부르는데요. 인도에서는 보통 이제 바르나가 없는 사람들, 바르나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아바르나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안베드카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랑 접촉하면 너의 더러움이 나에게 옮으니까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배척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더러움이 너무 심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뜻에서 아쭈트, 손을 댈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말로 불렸는데 그 아쭈트라는 말을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untouchable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했고요, 영국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다시 번역해서 우리가 불가촉 천민 혹은 불가촉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슈드라와는 다른 그보다 더 낮은 아바르나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분이 우리가 바르나라는 구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도 아까 제가 안베드카르가 마하르라는 카스트에 속한다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마하르라는 것이 바로 자띠의 이름입니다. 마하르뿐만이 아니라 이 자띠 이름은 정말 수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전 인도에. 그래서 여러 개의 개별 자띠가 있고 요거는 요 바르나 구분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카스트라고 할 때는 바르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자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게 과연 여기서 지금 카스트는 바르나를 의미하는 것인지 자띠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구분이 따로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바르나에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서 특별히 이들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원은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남들을 오염시킬 수 있을 만큼 아주 천하고 더러운 계층이다라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런 카스트 제도를 영국인들이 식민 지배하면서 근대화도 좀 이루어지고 이랬을 텐데 그냥 두고 봤나? 라는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근데 사실 식민 정부는 이 사회 정책을 기본적으로 인도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통치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명목으로 카스트 제도를 굉장히 용인하고 특히 여러 카스트들 중에서도 상층 카스트에 대한 일종의 우대, 어떤 가시적인 우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공직자나 이런 것들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그래도 식자층, 교육받은 계층들을 당연히 임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받은 계층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카스트가 상층에 속한다, 높은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겠구나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식민 정부는 상층 카스트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거는 교육제도나 이런 것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베다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은 계층들이었고, 하층에 속한 사람들은 뭐 대부분 문맹이고 이런 제대로 된 학교 교육 같은 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계층이었기 때문에 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임용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스트 제도를 용인하고 특히 상층 카스트를 우대하는 것 같은 이런 사회 정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쭉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정책, 뭐 초등교육을 좀 보편화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인도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고 이제 카스트에 구분 없이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교육시키고 했던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일부 하층 카스트들 사이에서도 교육이 점차 확대되는 이런 정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동시에 이런 많은 인도의 지식인들이 카스트 제도를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인도도 뭔가 근대화되고 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이제 내부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인도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인도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체되어 있는 인도의 사회를 개혁해야 되고, 또 인도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 사회는 상당 부분 인도에서는 특히 종교에 의해서 좌우되는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흐름이 동시에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의 흐름과 또 굉장히 개혁적인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되는 흐름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적인 흐름, 대표적으로 뭐 비브라만 운동이라든지 혹은 달리트 운동과 같은 카스트에 반대하는, 카스트 제도는 악습이니까 우리가 카스트를 극복해야 돼, 카스트는 없어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반카스트 운동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개혁적인 흐름을 이루는 운동이었고요. 또 보수적인 흐름 속에서도 일련의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비슷하게 보이는 사회 운동이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기존에 있는 카스트 구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되는 사회 운동도 또 존재합니다. 사회운동이면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뭔가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일 테니까 그러면은 카스트를 없애자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왜 카스트를 강화했다고 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산스크리트 운동,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상 제약이 있습니다만, 산스크리트화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잣띠를 더 신분을 높은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일련의 사회운동이었고, 굉장히 식민지 시대 내내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사회운동이 맞긴 맞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었다라는 점은 그 정도까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스트 개혁, 이제 이런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중에 카스트에 반대하는, 우리가 카스트를 극복해 보자라는 운동을 조금 더 세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의 흐름은 상층 카스트 중심으로 카스트를 개혁을 하긴 하지만 좀 우리가 온건하게, 카스트가 그래도 우리가 몇 천 년 동안 인도 사회에 있었던 건데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나쁜 것은 좀 개선해 나가면서 천천히 온건한 방향으로 개선시키자라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간디 선생이 주도했던 하리잔 운동 같은 거가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디의 하리잔 운동은 상층 카스트가 우리가 좀 마음을 넓게 써서 우리 하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 같은 인도의 형제 아닌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은 집단으로 받아들여 줍시다라는 정도의 온건성을 가졌던 이제 그런 운동이죠. 그러니까는 주체가 되었던 것은 사실은 상층 카스트가 되는 거죠. 상층 카스트들을 잘 설득해서, 자, 하층 카스트한테 너무 그렇게 못되게 굴지 말고 저 사람들도 다
신이 내려준 하나의 인간이고 우리의 형제니까 우리 인도의 형제로서 받아들여 줍시다.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와 같은 굉장히 온건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이런 개혁 운동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인데요. 하층 카스트는 지금까지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카스트 제도를 아주 근본부터 우리가 좀 흔들고 바꿔야 된다. 우리 사회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런 비인간적인 제도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다. 인도가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완전 철저하게 바꿔봅시다. 라고 주장하는 보다 급진적인 방향의 개혁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달리트 운동. 요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이제 달리트라는 거는 억압된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마라티어인데, 그런 이름으로 이제 우리 불가촉 천민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라. 우리는 달리트다라는 이런 달리트 정체성을 굉장히 전면에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책의 주인공인 안베드카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서 이 불가촉 천민들의 급진적 운동을 우리가 달리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급진적인 하층 카스트 운동의 대표로서 달리트 운동을 들 수 있고요. 위에 온건 개혁이 상층 카스트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이 급진적인 운동은 달리트들의 당사자성이 보다 부각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당사자성이 부각됐다고 해서 이 달리트 운동은 무조건 천민들 자신만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 달리트 운동도 높은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도 이 운동에 기꺼이 동참하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 내부에서의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층 카스트가 외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층 카스트 자신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운동의 논리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당사자성이 부각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스트 운동들이 식민지 시대에 특히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서면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카스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카스트 운동들이 결국은 1928년부터 32년 사이에 있었던 원탁회의라든지 이제 이 원탁회의는 결국은 이제 인도 정부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거기서 특히 중심이 되었던 거는 인도인들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심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권을 부여할 때 뭐 예를 들면은 소수 집단에 속한다든지 특히 이제 이런 하층 카스트에 속한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보통 선거가 아니라 특별히 선거에서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도록 좀 특혜를 주는 이런 할당제가 가미된 선거구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평등 사회가 전통적으로 아니었던 인도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1인 1표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어떻게 어떤 사람에겐 특혜로 2표를 줄 수가 있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인도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불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왔던 곳에서는 오히려 이 평등을 빨리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굉장히 억압되었던 사람들에게는 한 표를 더 줘서 자신들만의 대표를 따로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거구를 좀 분할해주는 그런 제도를 영국이 고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논의 자리에서 그러면은 이 과거의 불가촉 천민들은 선거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주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불가촉 천민들의 어떤 정체성이 하나로 단합되고 모이는 이제 이런 효과도 가져오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들을 계기로 해서 불가촉 천민들의 정체성이 단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적으로 불가촉 천민의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그 뭐랄까요?
그 상층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과 하층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선거구제를 놓고 좀 부딪히는 이제 이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이후에부터 간디는 하리잔 운동이라는 것을 사실은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달리트 운동은 과거부터 이제 쭉 이어져 왔지만 1936년부터, 그러니까 이때 이제 1932년까지 원탁 회의를 근거로 해서 1935년에 인도 정부법이 새로 개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뀐 인도 정부법에 의해서 1936년부터는 달리트 중심의 뭐 정당이 창당이 되고, 이 달리트 운동이 또 아주 급속하게 정치화되는 이제 이런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요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1936년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그 책이 출판되었던 해였죠. 이런 정치적인 격랑기 속에서 불가촉 천민들, 달리트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단결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쓰여졌던 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책 내용 소개를 드리면요. 아까 제가 책에 대해서 판본 설명을 드리면서 이미 대부분 설명이 됐던 내용이라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자의 서문, 그다음에 초판 이후에 2판, 3판이 나왔을 때 안베드카르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세 판을 냈는지 이제 이런 간략한 소개가 담긴 간단한 서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롤로그에는 안베드카르가 도대체 이 책이 왜 자비 출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자기를 애시당초 초청해서 이 연설문을 쓰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되었던 카스트 폐지 협회의 원래 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대답, 그 다음에 뭐 그 원고를 수정해달라는 요청, 거기에 대한 거부, 또 결과적으로는 초청을 취소하기까지 됐던 그 자신과 카스트 폐지 협회 간의 모든 서신들을 다 그 프롤로그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글이 이렇게 출판되게 되었구나라는 그 상황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주된 내용은 요 연설문이죠. 26장인데요. 26장이면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매우 짧은 챕터 2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그 3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가 100페이지가 서문부터 부록까지 다 합해서도 100페이지가 채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글입니다. 뭐 연설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연설문치고는 굉장히 긴 글이지만 사실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설문의 주 내용은 인도 사회에서 과연 카스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카스트가 어떤 인도 사회의 폐해를 가지고 있는지 고발하는 내용과, 그러면은 이런 카스트의 그 기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안베드카르는 이것을 카스트와 힌두교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힙니다. 예를 들면 베다니, 샤스트라니 하는 이런 힌두교에서 성전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고전 문헌에 카스트 제도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스트는 일종의 신성성을 갖는 사회 제도가 되는 거죠. 힌두교의 경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 사람들, 특히 이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카스트가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신의 말씀이고 신의 가르침인데, 자신들은 경건한 힌두교 신자이기 때문에 카스트를 믿고 따르고 카스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안베드카르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가 이런 폐해를 가지고 있고 인도 사회의 발전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 카스트를 철폐하긴 해야겠는데,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카스트 철폐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힌두교와 절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안베드카르의 결론이죠. 아마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왜 카스트 폐지 협회가
안베드카르에게 원고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고 결국은 초청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짐작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층 카스트의 개혁적인 힌두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힌두교를 그 사람들은 개혁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카스트를 없애자고 힌두교와 절연하자라는 이런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의장으로 모셔서 그의 말을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내용이 연설문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록으로는 이 카스트 철폐에 대해서 간디가 어떤 반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안베드카르가 힌두교를 이렇게 연설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오류에 근간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디의 주장으로는 카스트와 힌두교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카스트라는 것은 바르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자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디는 카스트에서 바르나는 힌두교 성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르나 규율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 지켜야 된다. 베다에도 나오고 여러 법전에도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바르나가 아니라 자띠 개념의 카스트는 베다에도 나오지 않는 건데 이 자띠의 질서를 지키는 것은 전혀 힌두교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르나 규율을 지키는 거는 카스트, 즉 자띠와는 무관한 것이고 우리 힌두들은 계속해서 바르나는 믿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안베드카르는 뭔가 카스트 개념도 힌두교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도 잘못 내린 채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간디가 이 카스트의 철폐라는 책에 대한 비판의 그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록으로는 이러한 간디에 대해서 안베드카르가 재반론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힌두교를 이해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 틸락이라는 그 당시에 이미 작고했던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베다와 힌두교 경전의 권위자가 설명해 놓은 것을 자기는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힌두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당성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디는 바르나와 자띠를 전혀 다른 것이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작동 원리상 바르나와 자띠는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럼 바르나는 지켜야 되는 것이면은 불가촉천민제는 지켜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바르나 제도를 그렇게 꼭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규율이라면 이게 카스트 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은가. 결국 마하트마 간디는 카스트를 옹호하고 있다라는 말로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재반론을 펼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카스트의 철폐의 세 번째 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연설문에 뭐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내용에 직접 어떤 식으로 안베드카르가 비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는 좀 원문을 그대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을 몇 구절만 준비를 해봤는데 카스트와 노동에 대해서 안베드카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카스트의 옹호자들이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 옹호자들은 카스트 제도는 분업, Division of Labor, 분업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만약 분업이 모든 문명사회에서 필수적인 특징이라면 카스트 제도에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옹호합니다. 그러나 중략하고요. 카스트 제도는 단순히 분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분리, Division of Labors 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명사회도 노동의 분화가 이렇게 물샐 틈 없이 격리된 비정상적인 노동자의 분리와 병행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카스트 제도 하에서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직업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구조 속에 빠져 있는 불가촉 천민들, 특히 하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의 고충을 이렇게 노동자의 분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카스트의 반사회성에 대해서 안베드카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스트는 경제적 효율을 가져오지 않았고
카스트는 종족을 발전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카스트가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힌두의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카스트 체제가 갖는 최악의 특징이 반사회적 정신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카스트는 공공의 정신을 죽였습니다. 카스트는 공공의 복지라는 개념을 파괴했습니다. 카스트는 공공의 의견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힌두의 공공은 자신의 카스트입니다. 그의 책임감은 오로지 자기 카스트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의 충성은 오로지 자신의 카스트에만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카스트를 집착하는 자기 카스트만이 세계인 그런 일반적인 힌두들이 국가나 사회 전체를 공동체라고 여기지 못하고, 이 당시가 이제 아무래도 식민지 시대 말기이니까요.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이제 인도 여기저기를 바꾸어 놓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민족적인 정신까지 가는데도 이런 카스트를 옹호하는 것이 방해물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카스트와 힌두교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연관시켰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결국 카스트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힌두교라는 종교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다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힌두들이 비인간적이거나 머리가 잘못되어 카스트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종교적이기 때문에 카스트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카스트를 준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은 카스트를 가르치는 그들의 종교입니다. 힌두들은 이 사회 질서의 거룩함을 고수합니다. 카스트는 신성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스트에 부여된 종교적 존엄과 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샤스트라와 베다의 권위를 파괴해야 함을 뜻합니다. 인도에서 힌두교와 카스트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스트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힌두교에서 성전으로 여기는 이런 책들의 권위를 무너뜨려야만 궁극적으로 가능한 일이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거의 결론 부분인데요. 자치보다 중요한 카스트 철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스트는 의심할 바 없이 기본적으로 힌두의 숨결입니다. 힌두의 삶이나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카스트에서 왔다고 할 정도로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이제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그러나 힌두들은 자신들의 숨결로 온 공기를 더럽혔고 시크, 무슬림, 기독교도 모든 이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인도에서 카스트를 따르는 것은 힌두교도들 뿐만이 아니라 시크교도, 이슬람교도, 심지어 기독교도들 사이에서도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암베드카르는 이제 이런 카스트 제도를 힌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의 카스트는 종교적인 신성성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사회 제도로서 그냥 준수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크긴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스와라즈를 얻기 위한 싸움에서, 스와라즈는 이제 자치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자치령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스와라즈를 얻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암베드카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와라즈를 얻기 위한 싸움에서 여러분은 온 나라를 같은 편에 두고 있습니다. 카스트를 폐지하는 싸움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포함한 온 나라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스와라즈를 위한 싸움보다 더 중요합니다. 힌두 사회가 카스트 없는 사회가 될 때라야만 그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적인 힘이 없이는 힌두의 스와라즈는 오로지 노예 상태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를 폐지해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이런 사회를 구현해야만 인도가 자치 혹은 독립을 얻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내부에 불평등이 만연하고 또 다른 계층이 다른 계층을 또 지배하는
이런 지배 피지배 구조가 상존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수월화지 자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 아마 이제 본문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안베드카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조금 더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카스트의 철폐라는 이 책은 지금까지 카스트를 반대하는 수없이 많은 저술과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책들, 논문들이 있지만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논리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비판한 그런 글 중에 가장 고전적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가지는 이런 비이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은 카스트제와 불가촉 천민제의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고찰을 했을 때 결국은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은 카스트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힌두교와 우리가 절연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달리트 운동에서는 특히 인도의 사회 정의나 평등, 헌법적 권리 같은 여러 가지 관련된 카스트 담론에 대해서 있어서 굉장히 가장 기초적인 텍스트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반카스트 지식인이자 또 사회 운동가이기도 한데요. 유명한 아난드 뗄툰브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공산당 선언에 또 이 카스트의 철폐를 비교를 하는 이런 이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트의 철폐가 인도, 특히 이제 힌두 사회에 대해서 이제 가했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비판. 그리고 힌두들은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급진적인 선언은 실제로 자본주의 세계에서 공산당 선언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과 비교할 만큼 급진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글이다라고 이 카스트의 철폐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드 뗄툰브레의 이 평가를 마지막으로 해서 간략하게 이 안베드카르가 쓴 카스트의 철폐라는 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아무래도 이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 맥락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라도 어떻게든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이야기가 너무 난삽해질 것 같아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받았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강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간디도 불가촉 천민을 위한 운동을 했었다. 하리잔 운동.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이 책의 나중에 이 카스트의 철폐의 세 번째 판 부록에 보면은 간디는 또 안베드카르에게 반대하고 안베드카르는 거기에서 또 재반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죠. 결국은 간디랑 안베드카르랑 카스트를 철폐하자라고 하는 같은 목적의 운동을 했던 것인데 도대체 왜 이 두 사람은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반박하고 또 재반박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간디와 안베드카르는 이 카스트라는 주제에 관한 뭐랄까요? 서로 좀 경쟁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경쟁 관계라는 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서로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카스트는 인도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몇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달랐는데요. 그게 바로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이 부록에서 나왔던 내용은 이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간디 같은 경우는 바르나와 자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바르나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인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우리의 전통이고 자띠는 바르나가 아주 그 부패된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전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악습이다. 그러니 바르나는 지켜나가고 자띠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간디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말년에 가면은 간디도 좀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생각이 옳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년에는 좀 입장을 바꾸긴 합니다만 뭐 그 말년이 되기 이전까지 1930년대, 4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간디는 바르나는 신봉하고 잣띠는 배격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안베드카르는 어땠습니까? 바르나가 됐건 잣띠가 됐던 모두 다 힌두교가 가진 악습이고 결국은 바르나든 잣띠든 같은 작동 원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인도인들의 삶을 규제하는 그런 사회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둘 다 구분할 필요가 없이 배격해야 한다. 모두 없애야 한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의 방법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갈렸죠. 하리잔 운동, 간디가 주도했던 하리잔 운동에서는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상층 카스트의 마음의 변화를 유도해서 카스트 제도를 차츰차츰 없애가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방법론을 간디는 내세웠던 반면에 안베드카르한테는 달리트 운동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사자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층 카스트 중심으로 해서 카스트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이고 하층 카스트, 이 억압을 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각해서 일어나서 우리의 이런 그 평등권과 시민권을 주창해서 쟁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운동의 주체가 서로 다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방법에 있어서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이제 간디 같은 경우는 그 아바르나에 속했던 달리트들 스스로가 자기의 권리를 주창해서 운동을 먼저 주도하거나 해서는 오히려 안 된다. 이것은 상층 카스트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쳐서 개혁을 더디게 할 뿐이다. 오히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카스트 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의 차이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안베드카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달리트 출신이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평등권,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 인권과 기본적인 남들과 똑같은 시민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간디 같은 경우는 사실 하리잔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에 대항해서 인도인들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이런 시민권의 문제 혹은 투표권에서 뭐 어떻게 이중투표를 권을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달리트 계층,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 계층과 상층 카스트 힌두들의 의견이 갈리니까 이러면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영국에 맞설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 하나의 단합된 민족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은 우리 힌두교도 힌두라는 그 하나의 종교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서 상층 카스트이던 하층 카스트이던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이런 데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카스트 개혁이 왜 필요한가 하는 이런 차이, 그런 이해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안베드카르와 간디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카스트 제도를 개혁하자, 인도 사회를 평등한 곳으로 만들자라는 근본적인 대의에는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공감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카스트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 그다음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방법론, 그다음에 이 개혁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해에 있어서도 두 사람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번으로요. 20세기에도 사실은 저한테 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인도에 카스트가 정말 있나요? 카스트가 있어도 진짜 그렇게 차별을 옛날처럼 해요? 라는 이런 이제 궁금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스트가 아직도 있다고는 그래도 카스트 제도는 그래도 이 식민지 시대랑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 다음에 또 카스트 제도가 독립한 다음에는 폐지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 폐지된 것이냐?
그러면은 이런 폐지에 의해서 불가촉 선민들의 삶은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식민지 시대 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이런 카스트에 의한 차별이 아직도 진행형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카스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독립 이후에 카스트 제도가 폐지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약간의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불법화가 된 거는 맞긴 맞는 인도 헌법에서요. 불법화가 뭐가 됐냐면은 카스트 제도 자체가 불법화된 것이 아니라요. 카스트에 의한 차별이 불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스트를 근거로 해서 카스트뿐만이 아니죠. 성별이라든지 뭐 출신지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 어떤 개인적인 그런 배경에 의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인도의 헌법에 의해서 다 금지되어 있죠. 카스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스트를 근거로 차별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하지만 카스트 제도 자체가 불법화된 것은 아닙니다. 카스트가 사회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통이나 관습이나 혹은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카스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는 무슨 성이 있고 본이 있죠. 김해 김씨라는 성이 있으면은 김해 김씨라는 성은 계속해서 따르긴 하는데 뭐 김이라는 성 중에 김해 김씨도 있고 뭐 어디 다른 김씨도 있습니다만 이런 본을 따르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나요? 그걸 따르지 말라고 그럼 불법화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과거에는 동성동보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그 금혼법이 있었죠. 지금은 그것이 법률로 폐지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본을 갖는 것 자체를 법률로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관습적인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따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차별이 있다면,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그 본 때문에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결혼할 수 없다와 같은 그런 규제가 있다면 그런 것은 불법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카스트에 의해서 어떤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카스트라는 것이 법이나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통이고 관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카스트에 의한 차별이 불법화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독립 이후에 당연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카스트의 변화는 진행형이고 그러면은 이런 카스트의 변화가 물론 요즘은 뭐 달리트나 이런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나름대로 재산을 모아서 뭐 재력가가 되기도 하고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또 종종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카스트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카스트 구분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뭐 과거와 같은 직업적인 규제나 이런 것은 뭐 거의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사적인 차원에서 매우 보수적인 잣띠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잣띠는 같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돼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어떤 내부적인 규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선택에 의한 거니까요. 그래서 뭐 모든 잣띠들이 그렇진 않지만 일부 보수적인 잣띠들은 자신들의 잣띠 구분들을 계속해서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그 해외 뭐 외신 보도에 그런 게 나오기도 하죠. 명예살인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죽였다. 혹은 뭐 오빠가 여동생을 죽였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카스트에 속한 남성과 결혼해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우리 카스트,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찾아내서
살인을 저지르는 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카스트의 보수화를 보여준 하나의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카스트의 보수화, 그러니까 카스트를 더 예전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트렌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그와는 상반되게 카스트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요즘 뭐 제가 아는 그 가족들 중에서도 같은 카스트에 속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만난 그부들끼리 그냥 나중에 결혼하게 되거나, 또 부모들도 뭐 이 정도 아가씨면 혹은 이 정도 남편감이면은 좋다라고 허락해서 다른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 요즘 인도의 카스트는 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혹은 강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쪽의 트렌드가 굉장히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힌두 민족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는 정당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집권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쪽으로, 특히 힌두교의 교리와 원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강화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불가촉 천민들이 뭐 소고기를 먹는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그들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종종 가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바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카스트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카스트가 이 없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오히려 더 영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영속화에 대한 부분은 할당제와 또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그 선거제를 논의를 할 때, 식민지 시대 이야기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선거제를 논의하면서 과거에 이런 사회적인 권리, 정치적인 권리를 많이 갖지 못했던 집단들을 빠른 속도로 평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특혜를 제공해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더 쉽게 뽑아서 의회에 보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제 이런 할당제의 혜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공화국, 독립 이후의 인도에도 이런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공직에 올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대학교라든지 교육기관에 입학할 때에도 이런 할당제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카스트에 과거부터 속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그랬을 때 이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할당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카스트 정체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해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낮은 카스트라는 걸 계속해서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변에 그 할당제 혜택을 볼 수 없는 높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낮은 카스트에 속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자리를 빼앗아 간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도 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는 결국은 상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은 할당제 혜택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하층 카스트에 대해서 나와는 다르다, 분리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혹은 내 자리, 내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내 자리를 다른 하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이 빼앗아 간다라는 이제 이런 피해의식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층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더 빨리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할당제라는 제도가 카스트를 영속화시키는 그런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그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카스트의 철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인도 사회의 카스트와 카스트 운동, 그다음에 현재 인도의 카스트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까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알아봤습니다. 카스트의 철폐라는 책이 비록 아직 우리말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빨리 이런 좋은 고전이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